사업하려면 좋은 공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1688에서 이제 공장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은 해외 박람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해외 박람회를 이제 가보려고 하면은 이제 어디가 좋은지, 내 아이템이랑 이제 맞는 곳은 어딘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몰라가지고, 제일 유명한 캔톤 페어만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의외로 좋은 곳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규모 박람회 800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고, 한 달에 이제 한 번, 많게는 이제 2번씩 출고했었는데 직접 발로 뛰고 돈 써가면서 얻은 정보들입니다. 해외 박람회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쫙 한번 정리해봤어요. 티어 리스트를. 단순히 이제 유명한 박람회가 아니라 전시회나 뭐 시장이 갖고 있는 그 네임밸류 대신에 소규모 사업자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기준으로 좀 등급을 한번 매겨봤어요. 그래서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국 박람회 위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다낭이라든가 그런 거 다 뺄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차 타고 돌아다니거나 어떤 뭐 공장지대를 돌아다니거나 그런 거 다 제외를 할게요. 비행기를 끊고 중국어 못하는 사람도 혼자 갈 수 있을 만한 곳, 그런 곳들 위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유시장인데 빠지지가 않죠. 항상 나오는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투어를 다녀가고 계시죠. 일단 보물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유시장은. 그리고 이유시장이 없는 거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C에서 한 D 티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티어는 이제 A, B, C, D 4개로만 이제 나눴는데 C에서 D 티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시장을 저는 굳이 다녀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유시장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철지는 상품이 있다 방,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체감상 MOQ가 좀 센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다 보니까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더군다나 이제 사호관 쪽으로 가면은 사람도 없고 되게 어둡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다 1688에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1688이 거의 모든 면에서 저는 이유시장의 상위호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MOQ도 체감상으로 좀 높은 편인데 1688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작게 할 수 있죠. MOQ도 저는 굳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작년 버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판매하고 있던 거를 실제로 갖고 와서 이거를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곳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1688에다 그걸 수배하니까 오히려 더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가실 거라면 내가 미리 뭘 만들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근데 그 정도로 준비하는 거면 만들어서 찾을 수 있는 건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는 건가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특성상 제품이라는 게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한 11월 달 중순쯤에 이유시장을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실제로 시장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굳이 가지 않을 정도로 메리트를 못 느낀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는 거의 한 C에서 D 정도 그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천 중소기업 무역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B티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단 심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저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좀 중국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하시는 분들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내공치가 좋은 곳이 심천이라고 들었어요. 공부도 할 겸해서 자주 다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녀갈 때마다 건질 게 굉장히 많았던 도시로 기억을 하는데, 중소기업 무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름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세미나 같은 것도 들을만해요. 실제로 가보면은 일단 규모 자체가 작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 규모에 곱하기 한 2배 정도면은 거의 한 다 볼 수 있는 수준인데, 3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면은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박 3일 혹은 1박 2일이면 충분히 다녀갈 수 있다는 건데, 이 부스 하나하나마다 갖고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요 전시가 좀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 여기서 좀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더스트백 같은 것 정도? 실제로 박람회를 좀 다녀보니까 스타벅스에다 납품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샤넬이라든가 루이비통이라든가 그런 쪽에다 납품하는 경우를 진짜 거의 못 봤는데, 혹은 한다고 해도 거짓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로 납품하는 곳들을 심천에서는 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규모라는 게 의외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 퀄리티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가을에 갔었던 페페어에서 그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뒤쪽에서 좀 언급을 해볼게요. 그 다음은 상해 소비재 박람회인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B티어라고 생각하고요. 한 7에서 8월 정도에 이제 열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는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용돈으로 그 미팅에 참석하면은 20만 원을 위안으로 지급해줘요, 현금으로.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의외로 건질 게 되게 많은 박람회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여기 저 있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슬리퍼라든가 어떤 텀블러라든가 생활용품들이 일단 굉장히 많고, 당연한 게 소비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파를 판매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외로 먹을 게 굉장히 많았던 시장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주방용품이라든가 에이프런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상해잖아요. 상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깝기도 가깝고, 그래도 상해라는 도시는 볼 것도 많아서 2박 3일 다녀와도 심심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 B티어 정도는 줄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약간 여담으로는 저는 큰 전시회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오히려 이런 소모역과 가까운 형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입장을 바꿔서 이게 지금 가운데 줄이거든요. 그럼 이 가운데 줄에 위치한 그런 회사들은 보통은 자본이 좀 있는 곳들이에요. 유동인구가 많은 가운데 쪽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인 셀러라든가 어떤 자본이 적은 손님들을 귀찮아할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굳이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부가가치가 낮은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페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거의 볼 게 많이 없어요. 많이 볼 것도 없고 실제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줄 확률도 많이 낮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소규모 박람회들은 그런 분들을 더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저우 원단시장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합니다. 맞는 분들은 S티어로 갈 수도 있고 안 맞는 분들은 D티어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이제 제조 중이에요. 원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목적에 맞았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었는데 기성품이시면 이게 심심하실 거예요. 원단시장 자체가 일단 시설이 깔끔합니다. 시설이 일단 굉장히 깔끔해요.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 저는 위생 좋은 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다. 그게 1번이었고, 실제로 이런 데 카페도 보면은 쾌적하죠?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매장 같은데 뭐 쓰레기도 없이 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환경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은 쓰레기 같은 거 한도 없죠. 원단시장은 되게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 갔다 온 김에 이제 보통 이제 도매시장이죠. 광저우 하면은 보통 이제 옷도매 같은 거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웃시장이랑 비교를 하면은 저는 성인 의류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외한에 가까워요. 근데 제가 느낀 것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것 같아요. 광저우 쪽.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쓸데없는 위챗을 잘 안 받아요. 보통은 위챗을 서로 주고 받는데 박람회 같은 걸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처만 받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걸 받아요? 굳이 연락처 지저분한.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오히려 위챗을 안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적이라는 인상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둘 중에 어디를 선택 거냐라고 한다면 광저우 쪽으로 좀 선택할 것 같은 게, 비즈니스적으로 할 거면 진짜로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매한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광저우 갈 때는 옷도매 시장을 한 번 더 가서 다른 식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은 상해 페페어인데 C티어입니다. 의외로 이 C티어 일반 관람객이 많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 대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자파가 적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상해 페페어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일단 일반 고객들이 오다 보니까 이 방문하는 숫자라든가 어떤 부스 숫자가 굉장히 뻥튀기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관람객들이 오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판매할 만한 그런 일반적인 상품들을 취급하는 회사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페페어의 경우에는 간식이라든가 사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로얄캔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사료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부스를 다 메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선뼈를 발라내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먹을 게 없다는 게 제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강아지 위주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을 거고, 심지어 그 고양이도 부스가 작은데 거기서도 이제 자파가 적죠. 이런 명품 브랜드도 그렇기 때문에 옵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전거, 이동장 자전거 같은 것도 이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굳이 하실 거라면은 국내에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국내에서 하시게 되면 인증을 거의 공짜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이미 인증받은 거를 판매하고 있는데 소량 OEM을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 인증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실제로 저도 해외에서 물건 수입하려고 그거 다 인증 받았었는데 실제로 수입을 하진 않았어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던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국내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은 인증도 필요 없는데 그걸 뭐하러 인증을 받아가지고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걸 하겠어요. 더군다나 국내에서 하게 되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는 박람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해 페페어가. 옛날에 제가 여기 가기 전까지는 상해 페페어가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기대가 컸었는데, 규모는 크지만 오히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볼 거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그런 박람회가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페어 하는 시즌에 보통 이제 원단 직물이죠. 직물 박람회랑 가구 박람회, 이 두 개가 같이 열리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은 저는 C티어를 드리고 싶고, 디자인의 제품이 다수입니다. 가면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의자 같은 거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테리어죠. 이런 원단 같은 거 보시죠 모르는데, 원단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하고, 혹은 이런 베개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자인 제품들이 다수예요. 제가 첫 번째로 사입하는 제품이라든가 어떤 뭐 쿠팡 같은 데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디자인 제품들을 피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자파 쪽을 위주로 움직이는 중국 사입 셀러들 입장에서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베개라든가 그런 거 저는 굳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메이저한 것들이 브랜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거를 굳이 뚫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버피동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있었어요. 브랜드가 이미 굳혀져 있는 곳들은 뚫어내기 어렵다고. 그래서 굳이 원단이나 가구박람회 같은 데 가가지고 베개라든가 그런 걸 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뭐 냉감 미부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디자인적으로 승부를 본다거나 뭐 베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라도 상여 원단이나 가구박람회는 굳이 돈을 쓰고 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약간 여담으로 이런 필드를 뚫어내는 방법이 저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타겟을 되게 좁혀야 돼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박람회에는 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작기 때문에 1688에 검색을 해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C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C티어는 제가 내년에 갈 이유를 못 느낀다 라는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A티어 나왔네요. 25년도 10월에 갔다 왔고요. 소비재 박람회 심천 A티어입니다. 여기는 꼭 다녀가 보세요. 거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는 A티어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연기가 좋고요,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요, 세 번째로 물건도 퀄리티 좋아요. 세 가지 이유가 심천 박람회를 다녀와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플러스 포인트가, 일단 이게 연계가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 시기에 그 홍콩에서 메가쇼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홍콩을 다녀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메가쇼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가쇼를 보고 일로 넘어오려 했었는데, 홍콩은 숙박비가 워낙 비싸고 메가쇼가 그렇게까지 평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모험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연계가 좋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뽑았어요. 규모가 큽니다. 거의 요런 관이 있는데, 요런 관이 거의 한 1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규모가 꽤 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걸음이 빠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일 정도는 둘러봐야 다 볼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물건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꽤 퀄리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물건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물건도 되게 다양했었습니다. 베개라든가 어떤 뭐 선물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고, 개인적으로 저는 선물용품 같은 거 되게 추천드리는 게, 객단가가 기본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오면은 저는 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도 한 번은 가보건, 국내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일본 박람회도 좀 갔다 올 예정인데, 선물 같은 키워드가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제가 가봤던 박람회 중에서는 A티어라고 충분히 인정을 할 만한 그런 박람회가 아닌가 싶고, 내년에 저한테 이거 갈 거냐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갑니다. 그 말로 이 티어를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원단기기 박람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할게요. 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원단 그 재봉 봉제기기 있죠. 봉제기기를 하는 건데 이게 상해에서 열렸어요. 원단 봉제기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굳이 의미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봉제보다는 공인비라고 하죠. 그 공인비를 거의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해줄 만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갔던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수입회원은 이제 EU에서 하는 겁니다. EU의 그 코엑스 쪽에서 하는 건데, 동남아 쪽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자기들 물건을 이제 보여주세요. 그거는 굳이 갈 필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일단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먹을 게 많이 와요. 자파를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망의 캔터페어 A티어죠. 근데 실제로 가봤을 때는 볼 것도 많고요. 굳이 상품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보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갔을 때는 같이 아는 분이랑 갔었는데, 캔터페어가 어떤 곳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배울 게 되게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고 배울 게 많았고, 일단 뭐 다양하죠. 물건이 이런 오일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같은 것도 많았고, 이런 운동용품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가구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물주머니 같은 것도 있었고, 워낙 이제 볼 것들이 많다 보니까 꼭 한 번은 저는 가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본인이 가기 전에 1기, 2기, 3기라고 기가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곳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보통 3기를 가는데 그것도 많고,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저는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티어를 나눠봤습니다. A랑 B, C, D가 있는데, A는 캔터페어 그리고 심천 소비재 박람회,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 그리고 B티어는 심천 중소기업, 그다음에 상해 소비재, 이렇게 추천드리고, 참고로 여기는 없는데 이후 엑스포에서 4월에서 5월 정도에 그 박람회 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페어였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그거 둘 중 하나를 하는데, 그것도 B티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굳이 갈 필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페페어, 그다음에 직물 가구, 뭐 이유시장, 원단, 그다음에 수입 관련된 페어,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갈 필요가 없고, 소비재랑 중소기업, 그다음에 캔터페어 같은데 이렇게 정도면 이제 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25년도에 제가 다녀봤었던 것들인데 대충 이것만 봐도 한 10개 정도 이제 다녀갔었죠. 굳이 포함 안 시킨 것도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도 않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8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쓴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잘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생 많았다고. 내년에는 좀 일본까지 좀 다녀가 볼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25년도에 못 가본 것도 좀 은근히 많거든요.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다녀가면서 티어표를 좀 갱신해볼까 합니다. 25년도 기준으로 A티어 2개만 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2개 정도만, 이렇게까지 가면은 저는 괜찮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